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시장입니다. 뉴질랜드 미시장의 뉴스 플러스. 예, 이제는 거의 완연한 봄에 들어왔습니다. 뉴질랜드가. 너무 좋아요. 뉴질랜드는 여름은, 봄, 여름, 가을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근데 겨울은 이제 그게 춥지 않은데 집이 약간 으스스하네요. 근데 난방을 잘하면 좋은데 난방만 잘하면 또 괜찮은데 난방을 또 난방비 아낀다고 또 다들 안 하시고 하시니까 조금 거기서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 암튼,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원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4,820원. 왜냐고요? 잘 봐봐. 4820원. 4820원. 이게 개근데 약간 뒤에 웃음을 짓게 482가 4820원이라고. 예, 설명하면 재미없는데. 아무튼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왜 우리는 미국처럼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받을 수 없는가? 미국에서 흔한 낮은 중도 상환료가 있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요, 30년, 40년 이렇게 해서 그 고정의 이자가, 예. 근데 저도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해서 읽어봤더니,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일단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고정기간 모기지를 좋아합니다. 90%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기로 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년에 2년 상환, 3년 상환, 3년 재고정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30년 기간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5년 이상 고정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뉴질랜드 대출은 내년 안에 재조정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내년에 다행이네. 내년 이자율이 낮으니까. 낮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예, 아무튼. 예. 우리는 30년 수리 옵션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원할까요? 예. 미국의 30년 거래. 이게 이제 최고 경영자 안토니 와스는 더티스 가이언 에스피너와의 인터뷰에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예, 유명한 데인 것 같아. 예. 인터뷰에서 은행의 장기적 고정 환율 위험 때문에 유젠드 옵션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이 특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줄 때 그들은 같은 기간 동안 적절한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대출인이 지불하기로 동의한 금리보다 금리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경우 대비해 미래의 금리 변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규모와 크기의 도매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이런 일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나 이제 마켓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있다고 지금 나온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정근 담보입니다. 한정근 담보. 그러니까 집을 융자해가지고 집을 쓰다가 내가 수틀리면 그 다음날 그냥 집 포기하고 나오는데 그 집만 떨어가 걔들이. 집이 내가 100채가 있어도 한 채만 갖고 끝나요. 뉴질랜드와 한국은 무한근 담보입니다. 무한근 담보. 내가 이 한 채를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다 잡던가 아니면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수익까지 다 잡아버려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읽어봤더니 일단 더 읽고 이해가 필요하니까 내가 내년에 6%를 지불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해지하고 싶어요. 왔으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1년 동안만 이자율이 오르든 내려 6% 수수료를 당신에게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고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누군가에게 기존의 6% 고정 이자를 가져가서 은행에 변동률을 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가능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깊은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발행된 정부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금리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5년 정도 지난 시장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30년째 채권 사가지고 빌려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제가 이거 다 읽어봤는데 아무튼 좋은 얘기할까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깼던 건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30년 이자율이 약 6.75% 정도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같이 변동금리가 좀 메리트가 있는 거지. 예, 아무튼 우리는 못하니까 여기는 30년 채권 사가지고 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다니까 일반적으로 30년 이자율이 현재구나. 현재 이자 높아서. 그러니까 뭐 2, 3%대 한 애들은 근데 미국도 뭐 일단은 마켓이 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는 뭐 그런 정도 없대니까 못하는 거죠. 뭐 아무튼 예, 그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웃긴 거는 2015년에 TSB에서 5.95%의 10년 금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하고 뭐 미국 가야지 뭐 하고 싶으면. 근데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게 이 한정근 담보와 무한근 담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고 뭐 어차피 우리가 이 기사를 했지만 설명해서 보니까 왜 미국 금리는 우리랑 뭐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겠죠. 미국은 30년짜리 채권 사서 돌리니까 그 정도 이자를 뭐 그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이자율 내려간다니까 잘 머리 쓰셔가지고 좋은 이자율에 잘 받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 있으신 분들은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죠. 한 1년짜리 고정해가지고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변동금리도 괜찮을까? 아무튼 애매한. 지금 스페셜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문제된 게 뭐냐면 집이 지금 밸류가 떨어지면서 지금 80% 융자 받으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담보가 80%가 그러니까 90%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집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좀 옮기기도 쉽지 않고 스페셜이 나왔지만 스페셜 받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럴 때는 뭐 날짜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 은행이라든가 융자 브로커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1년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알아보시고 빨리빨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재정 위기가 다가온다. 재무부 경고. 제가 계속 드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저도 이제 대충 봤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부 부차관 겸 수석 경제고문은 인구 고령화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부 부채, 구조적 재정 적자가 합쳐져 뉴질랜드의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닉스 스티븐스는 오늘 연설에서 수명 연장이 공공재정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료, 사회, 경제적 발전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지만 사회는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좀 유럽이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EU거든요. 여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EU 같은 경우는 보장제도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 지금 주당 안 좋으면 박살 나잖아. 난리 나잖아, 막. 근데 이게 서포트 될 인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해요, 모든 게. 예. 정부 수익과 지출을 포함하여 저는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더 긴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게 사는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인당 15세와 64세 인구가 7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4명이며 와 맞네. 대박이다 이거. 그러니까 노인 1명당 15, 64세 인구가 7명이 서포트를 했는데 지금은 4명이래.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동남아 애들을 받는다 이민으로. 그러면은 동남아 사람들 받는다면 이민자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대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여기가 고학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고학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비즈니스, 그러니까 막 지금처럼 이게 아니라 좀 장기적, 그러니까 준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를 장기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와서 5년 동안 너 3명씩 고용을 5년만 하면 줄게. 뭐 비즈니스가 맛이 가든 뭐하든 줄게라고 하면 많습니다 사람들. 예. 그러면은
정부가 못 커버하는 인원 5명 커버되잖아요. 솔직히 10명만 돼도 되긴. 왜냐면 영주권은 3년 있다 주고 한 7년 정도를 컨디셔널로 가는 거죠. 비즈니스 해야 된다. 이건 좀 너무 센가? 근데 뭐 어떻게 얘기하면 이래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뭐 일은 해야 되잖아. 그렇고 하면은 6년이면 딱 적당하긴 하겠다. 2년에 영주, 나 혼자 뭐 내가 이민석 장관도 아닌데 혼자서. 아무튼 스티븐슨은 뉴질랜드 인구가 다른 나라만큼 빠르게 고령화되지는 않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거두는 세수입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훨씬 많은 돈을 쓴다. 이는 국세청이 진행 중인 협의에서도 강조한 문제입니다. 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제, 이거를 좀, 저는 그래. 지금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 이미 뭐냐면 부모 초청도 막은 게 자식이 100%인데 중국 애들은 자식이 하나야. 다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스탑 상태예요. 예. 스티븐슨 재무부 고위급 추산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년에 약 25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가한다고? 그런 인구가. 그렇지. 노인 인구가. 이는 정부가 수입을 늘리거나 1인당 지출 금액을 줄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주다 뺏으면 난리 날 텐데. 2024년 예산처럼 미래 예산의 특징이 저축과 우선순위 재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해야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사업 이민의 비즈니스라 노인을 쓰면은 우대를 해주는 그런, 그것도 큰일이다.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지금 시민권 있고 라이센스 좀 있고 좀 기술 있는 친구들은 호주로 다 갑니다.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이민자들은 들어오는데 지금 이민자가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웍비자를 지금 굉장히 쪼아놔서 웍비자가 나오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면 좀 학교로 간다 해도 시간이 저 친구들이 영주권에서 3년, 4년 걸릴 테고 애매하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사업 비자를 받는 게 확실히 피드백이 빠를 건데 이게 정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하나가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정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스티븐스 재무부가 재정적으로 장기적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 수년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수년간 강조했잖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게. 현재 공공부채 수준은 재무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스티븐스는 2006년 LTFS는 2020년 6월 말까지 순핵심 왕실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13%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GDP의 약 20%였고 39.3% 상승했습니다. 더 높은 부채로 시작하면 이자를 복리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과제가 커집니다. 암튼 뭐 이걸 더 읽는다는 것도 애매한데 지금 저는 제 나이 때에선 67세인가 노인연금 받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도 뭐 얘기는 한 분들이 있지만 지금 와서 일단은 살기는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조금 그러니까 애매한다기보다 자립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이거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근데 뭐 그렇지 한국처럼 뭐 과외비 200~300만 원씩 애 하나당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나은데 어저께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분이랑 얘기는 좀 친하거든요.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과외비나 200이 돼요. 아이고 실장 200 가지고 어디다 드려야 되냐고. 300만 공부 더 잘하면 더 드려야 되는데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여기는 대학비까지 공짜니까 그 돈 모아서 애들 결혼할 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게 낫지. 지금 나도 내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그 얘기, 야, 근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더니, 그래도 상관없다. 예, 그래도 상관없다. 뭐, 열심히 벌어서, 뭐, 열심히 벌면 되겠지만, 집 한 채, 두 채 사면은, 그거로 또 살 수 있지 않냐. 그건 맞는 얘기는, 여기는 그렇게 큰 욕심 내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집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인커마우스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자기 집 뭐 좀 좋은 거 사야 되겠지 사고 아직 크라이처치는 한 50만 불 대 인커마우스가 많습니다. 예. 그럼 그거 사면 임대비 지금 50만 불 사도 600불은 나오던 주당. 그러면은 얼마야? 3만 불인데 거의 지금 6%대라면은 지금 좀 오바되긴 하지만 이제 이자율 낮아지고 하면은 아니면 좀 한국에서 좀 나이 있으시면 현금 좀 들고 오실 수 있던 거 사면은 괜찮습니다. 예, 그건 예, 앞으로 살아가는 게 괜찮아요. 아무튼 제가 뭐 이래저래 걱정했던 부분들이 막 뉴스로 나오니까 저도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뭐 현재도 문제에서 현재만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뭐 저는 뉴질랜드 온다 때 좋아 뭐 다 추천을 하지만 이런 문제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뉴질랜드 진짜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하여튼 뭐 뉴스를 제가 좀 픽업해서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도 좋은 뉴스 교민들이나 이 뉴질랜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서포트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제가 뭐 큰 뭐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금 좀 해본 일도 좀 많고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여튼 뭐 항상 그래도 요즘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주시고 또 뉴스 조회수가 높아져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또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